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경계선 성격의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서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화와 분노로 대인관계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강렬한 분노가 솟아오를 때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법이에요. 오늘 영상을 위해 심리치료에서 사용되는 기법들 중 현실에 적용하기 쉽고 특히 실용적인 기법 5가지를 엄선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릴 거라서 영상이 조금 깁니다. 그래도 끝까지 보셔야 해요. 먼저 말씀드릴 4가지 기법 모두 개별적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마지막 기법과 연합되었을 때 가장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럼 시작할게요. 경계선 성격장애의 기본적인 분노 발생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극입니다. 이것은 촉발 요인인데요. 예를 들면 카톡 답장이 늦거나 전화가 오지 않거나 약속 시간에 늦는 등 당신을 자극하는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극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유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항상 실망시키는 것 같고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으며 나를 떠날 것 같은 불안 말이에요. 이러한 유기 불안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 절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분노로 변해 말과 행동으로 터져나오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됩니다. 따라서 지금 소개드릴 기법들은 유기 불안이 분노 표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요. 이것은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언젠가 다시 튀어오르기 마련이거든요. 이 방법들은 말 그대로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 대상을 이용한 안전감 느끼기. 중간 대상은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가 도널드 위니컷이 창안한 개념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유아의 발달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항상 엄마와 함께 있죠. 하지만 조금씩 성장하면서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만 합니다. 어린이집에도 혼자 가야 하고 화장실에도 혼자 가야 하고 밤에 잠도 혼자 자야 해요. 아이는 엄마가 없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이가 갑작스럽게 떨어질 경우 분리 불안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처럼 엄마가 부재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중간 대상입니다. 중간 대상은 엄마와 분리된 상태, 즉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유아에게 안전감을 제공하는 대상이에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곰인형, 장난감, 엄마의 채취가 묻어있는 담요 등이 있죠. 아이는 이 같은 중간 대상을 통해서 엄마가 없는 환경에 서서히 적응해 가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경계선 성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주요 구성 요소 또한 중요한 사람과의 분리 불안이니까요. 따라서 중간 대상은 앞서 말했던 아기의 예와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 그들과 거리감이 느껴질 때 우리에게 안전감을 주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줄 대상입니다. 그것은 작은 열쇠고리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물려준 반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정이 담긴 목걸이나 즐거웠던 기억이 서린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사진도 가능합니다. 요점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사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지는 그런 대상이요. 자극이 일어나고 분노가 터져나올 것이 감지될 때 당신을 지켜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중간 대상에게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화와 분노가 지나가길 기다리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만일 그러한 물건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중간 대상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다이어리입니다. 작은 다이어리를 하나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화가 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화를 표출하는 대신 당신의 마음을 그곳에 여과 없이 기록하세요. 아무 말이나 써도 됩니다. 욕을 써도 돼요. 글을 쓰는 것은 카타르시스 효과를 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 다이어리는 당신을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거예요. 당신의 화와 분노를 모두 적었을 때쯤엔
화는 이미 많이 누그러진 상태일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위한 기술. 이것은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사용되는 스트레스 관리 기법입니다. 마샬 인네안이 창시한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기 위한 기술의 핵심은 신체 감각의 활용이에요. 우리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촉각, 시각, 후각, 미각, 청각이죠. 이러한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외부 자극이 일으킨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각 전환을 시도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누군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올 때 헤드폰을 머리에 써서 음악을 들으며 듣고 싶지 않은 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이것은 청각을 통해 스트레스원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핵심은 분노를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 경험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분노가 솟아오를 때 억지로 누를 수는 없어요.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화는 더 커질 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화라는 감정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신체의 감각에 신경을 돌리고 그 감각들에 집중함으로써 화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화를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감이 오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위한 기법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초콜릿.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 것은 너무 당연한가요? 하지만 자기 위한 기법에서는 먹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당신이 초콜릿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을 보고 포장을 벗기는 소리를 듣고 초콜릿의 촉감을 느끼고 입안에서 이리저리 굴려가며 혀에 닿는 감촉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래서 분노에 집중된 당신의 주의를 초콜릿으로 돌리세요. 초콜릿을 다 먹었을 때쯤에는 분노는 조금 가라앉았을 거예요. 두 번째, 시나몬 차. 시나몬 잎은 정서적인 안정에 효과가 있고 우울감과 불안을 완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요. 차를 마실 때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차에 집중하세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손에 닿는 따뜻한 잔의 감촉, 차가 입안에 흘러 들어올 때의 촉감, 시나몬 향. 그 과정에서 분노가 불쑥 솟아오를 수도 있어요. 개의치 마세요. 누구나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다시 차로 돌아와서 감각에 집중하며 차를 즐기시면 돼요. 세 번째, 향기 나는 양초. 은은한 불빛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불꽃이 깜빡이는 것은 종종 최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촛불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각을 증가시켜요.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양초를 켜놓고 음악을 듣는다면 더욱 좋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몇 가지 예일 뿐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다른 종류의 차도 좋고요. 향수나 방향제도 좋아요.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음악을 넣어두는 것도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간단하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자기 위한 기법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지금 여기서 체험하는 감각 경험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분노가 느껴지면 그것에 끌려가지 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감각으로 돌아오세요. 그럼으로써 격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기법들이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는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마음챙김. 마음챙김은 존 카바친이 심리치료에 도입한 스트레스 조절 기법으로서 의식에 떠오르는 생각, 감정, 느낌을 비판단적인 방식으로 알아차린 뒤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에서는 화, 분노, 짜증, 우울 등 여러 가지 공격적인 충동이 되겠죠. 우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챙김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호흡으로 하는 마음챙김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때 마음은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합니다. 이렇게요. 숨을 내쉬고 들으실 때 마음속으로 들숨, 날숨을 반복해도 좋아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호흡에 집중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주의는 필연적으로 호흡이 아닌
다른 곳에 쏠리게 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클락슨 소리, 간질거리는 다리, 어제 먹었던 저녁 식사 메뉴, 오늘 회사에서 말다툼했던 상대방의 얼굴, 철회하지 못했던 업무 등 이처럼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주의가 흐트러지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들숨, 날숨에 집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중이 흐트러진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자기 위한 기법과 비슷하죠? 유사한 구조입니다. 감각 경험이 아니라 호흡에 집중한다는 점만 제외하면요. 이것을 훈련하면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먼저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짜증이 터져나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화와 분노가 밖으로 표현되기 전에 먼저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면 화와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은 경계선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가이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링크는 게시글과 댓글에 붙여놓았으니 참조하시고요. 조용한 방에서 또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잠들기 전에 영상을 켜놓고 따라해 보세요.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번째, 초강력 접착제 기법. 이 기법은 영미권의 경계선 성격장애 커뮤니티에서 분노 조절 기법으로 유행 중인 내용이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자극이 일어나서 유기불안이 발생하여 화와 분노가 터져나오려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초강력 접착제로 붙어버렸다고. 이 접착제는 5분 동안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분간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화를 낼래야 낼 수가 없겠죠. 5분이 지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그 사이에 화와 분노는 많이 가라앉을 거예요. 다섯 번째, 가능성 검토하기.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것은 기법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 가장 힘든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소중한 사람이 당신에게 몇 시간 동안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칩시다. 이것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없을 수도 있으며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죠.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유기불안을 자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극단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기법을 통해 생각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고 그 결과 유기불안에서 분노 표출로 이어지는 기존의 부적응적 패턴을 적응적인 패턴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기법들로 화를 가라앉힌 뒤에 조금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 기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은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이 기법들이 몸에 익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꾸준히 노력한다면 느리지만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 변화는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더 잘 느끼게 될 거고요. 영상 어떠셨나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